이제 23페이지 보시면요. 파란색 2번 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만 나와야 되고 줄여서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그리고 4번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한 자 X 개업한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줄여서 등록이다. 자동차 등록하듯이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한 자를 말한다. 돼 있고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양가로 1번이고 보통은 양가로 2번이죠. 시험 붙어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분들은 시험 붙고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양가로 3번에 이게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등장할 수는 없어요. 옛날부터 중개업했던 분들이 그냥 계속 쭉 하시는 거지 나는 이제 중개인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무조건 시험 붙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용어의 정의는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요. 등록한 공인중개사 X 그게 아니라 등록한 자다. 중개인은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그런 거고 이제 중개랑 1번에 있는 중개랑 3번에 있는 중개업 비교인데 중개는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었죠?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외워야 된다? 중개업 1년 내내 해야 돼요. 중개업 이 간단한 거를 그래도 잘 안 돼요. 중개업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적어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직하면 1년 내내 이걸 하겠어요. 중개업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하려는 게 이거니까. 중개업 나 시험 붙고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잖아요. 중개업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중개업이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개념 요소가 세 가지예요. 요건이 세 가지다 그런 말인데 첫 번째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막 끼어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선 끼어들어야죠.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줄래?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의뢰가 있으면 그때 끼어들라고요. 의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중개는 아까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가서 뭐 도와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중개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중개. 우리가 외우진 않았잖아요. 중개는 그런 거고 이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업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 업으로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라. 여러 번.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 일반인, 보통 사람 입장에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주관적인 의사,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 항상 우리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뭔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나와요. 판단할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주관적인 의사는 그 생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중개를 업으로도 객관적 판단하고 뭐 중개 행위 뭐 그런 거 판단할 때도 객관적 판단. 뭐 업무상 행위다. 객관적 판단. 더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객관적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아니 객관식 시험인데 주관적 판단해? 말도 안 되지. 객관적 시험이니까 객관식이니까 객관적 판단. 그렇게 간단히. 상법에 나오는 상법 상인이라는 그 정의에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뭐 객관적 판단이에요. 다. 상법에 지금 그게 문문한 데가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야 이제 중개업이고 뭐 한 가지만 빠져도 중개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의뢰가 없었대요. 근데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대요. 중개업이에요? 아니라고요. 의뢰가 있었어야지. 그러면 의뢰 있대요? 돈 안 받았대요. 공짜로, 취미생활로, 무상으로 그렇게 했대요.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돈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 의뢰 있고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1회 한 번만 했대요. 업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뢰 있고 돈도 받고 중개를 한 번 했다.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중개업이 될 수도 있어요. 판단을 해봐야죠. 객관적 판단. 중개를 한 번 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었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간판 걸고 한 번 한 거예요. 이건 업으로 한 거죠. 왜? 객관적 판단. 겉모습은 이 사람이 간판을 거는 순간에 계속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럴 생각으로 간판 건 거 아니에요? 간판을 걸었다는 건? 중개사무소 간판 건 건?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했더라도 업으로 한 거다 그거죠. 중개사무소 간판 걸었으니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딱 한 번 할 생각이래요. 두 번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폼생폼사 그럴 수도 있잖아. 어? 간판 걸고 해야지 그래도. 한 번 하더라도 있어 보이게. 그래서 한 번 할 생각이고 한 번 했고 간판 걸고 한 번 했대요.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중개업이에요 그것도. 왜? 그 사람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 할 생각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을 거는 그 행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보면 그거는 계속 할 것처럼 보인다 그거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1회만 중개했대요. 어쩌다가 그냥 한 번 한 거예요. 이거는 업을 한 게 아니다 그거죠. 이건 정말로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것뿐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했더라도 이렇게 나눠본다고요. 이게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이런 게. 얼마나 쉬워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 틀리시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됐고. 그래서 얘가 판례예요.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판례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니까. 판례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판례가 또 여기 있어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이에요. 받고니까. 근데 받지 않았대요. 아직 안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달라고 요구했어요. 야, 돈 내놔. 그랬더니 아니 그래 줄게. 주기로 약속까지 받아냈대요. 아직 받진 않았고 돈 내놔. 요구했더니 줄게. 약속 받아냈어요. 자,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상태.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이구나. 근데 받지 않았대요.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뒤에 볼 필요도 없지. 돈 안 받았는데. 요구 약속까지만 한 것도 중개업이 아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받았어야만, 수령을 했어야만 중개업이라고.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 약속은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판례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네요.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니까. 그리고 요구 약속도 실제로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일정한 보수를 바꾸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더욱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중개업이 된다는 거예요. 필수.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제발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1년 내내 하게 돼요, 이거.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거라서 노래까지 만들어 봤어요. 좀 쪽팔리겠죠? 첫날부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노래가 쉽죠? 그러니까 잘해. 그런 거. 노래다.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거 노래 불렀더니 어떤 분들은 돌리기만 해 1년 내내. 밑에 건 기억을 못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면 밑에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다 같이 해볼게요. 칠판 보면서. 저 혼자 하면 쪽팔리니까. 저도 쪽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 다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하면 좀 덜 쪽팔리니까. 큰 소리로. 자, 시작.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잘하셨어요. 이거 노래 하나만 기억하면 그냥 엄청난 거 아신 거예요. 이거 중개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이제 노래로 기억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 그리고 중개랑 중개업의 차이점 요거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일반인이 중개를 했대요. 중개는 그냥 한 번 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중개. 괜찮아요. 일반인이 그냥 중개 한 번 했대요. 괜찮아요. 뭐가 안 되냐면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대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켰대요.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그때는 처벌을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이에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게 돼서.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일반인들은 막 중개업하면 안 돼요. 중개업하면 처벌을 받는다고요. 무등록 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줄여서 그냥 3학년 2반 이렇게 불러요. 3학년 2반. 3-2잖아요. 3학년 2반.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일반인이 이렇게 돼요.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쩌다가 한 번 했대요. 일반인이 의뢰도 있었고 돈도 받고 중개를 어쩌다가 그냥 한 번 한 거예요. 그냥. 자,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을 안 받죠. 왜?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처벌을 안 받죠. 중개업을 했어야 처벌받는데 일반인이 중개업해야 처벌받는 거라고.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라 무죄, 처벌 안 받고. 중개업 관련 판례가 다 그런 관련 판례예요. 다른 거 일반인이 돈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대요. 요구 약속만. 돈 안 받고. 자,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도 안 받죠.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중개업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죄. 일반인이 중개업했어야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중개업했어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렇게 돼야 중개업. 그럼 일반인이 그렇게 중개업했으면 유죄, 처벌을 받는 거라고요. 무등록 중개업. 3학년 2반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공인중개사래요. 공인중개사. 시험 붙은 거죠? 등록은 안 했어요. 그냥 시험만 붙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중개했대요. 괜찮아요. 일반인이 한 번 하는 중개도 괜찮은데 당연히 괜찮죠. 이것도. 처벌 안 받아요. 한 번 하는 건.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했대요.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을 받는 거죠. 왜? 왜 처벌을 받죠? 공인중개사도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잖아요.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와 기업공인중개사는 다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안 했으니까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바로 중개업하면 처벌을 받는다고요. 중개업하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렇게 되면 중개업, 처벌을 받는다고요. 이런 경우죠. 시험 붙었대요. 기쁘잖아. 너무 기쁘니까 바로 달려가서 막 중개업 막 질러버린 거야. 그럼 처벌을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시험 붙어서 기쁘면 뭐 하고 있어야죠? 술 마셔야지. 뭐. 합격 좀 마시고 술 마셔야지. 중개업하면 안 돼요. 그게. 중개업은 누구만? 기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한 그 기업공인중개사만 해야만 안전한 거예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일반인, 심지어 공인중개사라도 시험 붙은 그 상태에서 중개업해도 처벌을 받는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필수인 거는 공인중개사, 중개업, 기업공인중개사 2, 3, 4 이 세 가지가 필수. 다른 것들은 참고고 5번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6번에 있는 중개보조원도 참고해요. 이 두 명은 이렇게 묶으시고요. 고용인 적어놓으면 돼요. 고용인. 뭘까요? 고용인은?
고용인은 단순 직원을 말해요. 직원. 단순 직원. 직원을 우리가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고용주가 아니에요. 고용주, 고용자. 사장님이고 고용인. 직원. 고용인. 직원 종류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고. 간단하죠. 얘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 얘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 내가 직원을 고용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할 수도 있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둘 다 직원이니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요. 마찬가지. 이 소속이 무슨 말이냐면 직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님, 그 밑에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직원이니까. 차이점은 얘는 자격증이 있어야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고.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얘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뭔데요? 중개 업무가? 계약서 쓰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있는 직원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사장님이 하는 걸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도 할 수 있고 뭐 설명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면 계약서 쓸 수 있대요? 보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직원은 보조해 주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 1종 따면 2종은 그냥 몰잖아요. 트럭 몰 수 있으면 승용차는 그냥 모는 거지. 1종 땄는데 2종 또 따고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아래에 있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보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 같은 건 못하죠. 중개 업무를 못한다고. 중개와 관련된 것들은. 그거를 도와주는 것만. 보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할 수 있죠. 보조. 근데 이 보조 업무 도와주는 거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법에는 두 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조 업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현장 안내 그리고 일반 서무. 일반 서무는 서류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류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보조 업무죠. 현장 안내는 길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현장 안내가 현장 나가서 막 토지 설명해주고 있고 상가 건물 막 설명하는 임장 활동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길 안내하는 거, 길 안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길 안내하는 거. 내비게이션 김기사 카카오 내비도 하는 게 길 안내인데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그죠? 중개 보조원 하는 거 그건 길 안내예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중개 보조원이 현장 안내 및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 X.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쓱 바꿔버린다고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보조 업무.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해 주는 거. X. 그런 건 중개 업무예요. 뭔가 토지나 건축물을 설명해 주는 건 중개와 관련된 거잖아요. 중개 업무. 그건 안 된다고. 계약서 쓰는 거 안 되나. 할 수 없는 거를 쓱 집어넣으니까. 그런 것만. 다른 거. 자. 이 소속공인중개사 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보조할 수 있잖아요. 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도 할 수 있고 시험에 나왔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니까 중개 업무만 할 수 있고 보조는 못하겠지. 시키면 해야죠. 직원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자격증 있으니까 보조는 안 할래요. 그냥 뭐 잘라버려야지. 그냥. 잘리는 거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됐고. 근데 문제는 이에요. 이 소속공인중개사. 특히 법인에서 문제가 돼요. 개인들은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중개보조원. 간단해요. 개인들은. 근데 이제 법인 만들어서 일을 크게 하게 돼요. 법인 만들어서. 중개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법인이 구조를 보면 사장님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 공인중개사야 돼요.
내가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하고 사장님 해야지. 그러려면 시험 붙어야 돼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아래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 당연히 이사급이죠. 높은 사람, 임원, 또는 사원,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에요. 문제는 임원이 아니에요. 이 사원이 문제지. 사원, 직원이에요? 우리 사원 그러면 직원이잖아요. 일반 회사에서 저 사원이에요. 직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요. 사원 그러면 뭐다? 이사급. 직원은 뭐다? 고용인. 아까 제가 직원은 고용인 이렇게 부른다고요. 사원, 그럼 법에서는 이사급이에요. 높은 사람이라고. 임원이랑 같은 거, 동급이라고요. 높은 사람. 임원도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이사급.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부르죠. 이사, 임원, 사원, 이사급이니까 이사. 높은 사람. 이게 더럽게 헷갈린다고요. 사원,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사원 그러면 직원인데 법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법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공부하면 또 더 어려워. 왜? 다르니까. 실무랑 또 법이랑 다르니까. 이것도 사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잖아요. 사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원이지만 법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사원은 뭐다? 이사급, 재발 이사급,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이사급은 높은 사람들이고 그 아래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사급이었던 거고, 높은 사람들. 얘네들은 고용인, 단순 직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실질적인 차이점은 이사급은 높은 사람이니까 이게 법인 등기부가 있거든요.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 그래서 이사급이 교체가 돼요. 이사급이.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이사급은 높은 사람들이어서. 직원들은요. 그냥 내가 고용하거나 잘라버리면 가서 구청 가서 신고하면 돼요. 내가 이 직원을 고용했어요. 신고하면 되고, 잘라버리면 신고하면 돼요. 그냥. 등기부를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사급은 높은 사람들이니까 등기소 가서 변경되면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복잡한 문제고. 이게 같은 말이 아니구나. 다른 거다. 근데 문제는 법에서 이 사람들,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이 소속공인중개사에다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어디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해서 가로하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다고. 이사급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포함된다. 왜?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얘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사급인데 자격증이 있잖아요. 계약서 쓸 수 있다고요. 얘가 하는 일을 똑같이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냥 포함시켜 놓은 것 뿐이에요. 하는 일이 똑같다고.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이 중개 보조원에 포함된다? X 그건 아니에요. 얘를 중개 보조원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얘도 이사급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지. 관리이사. 그 법인을 관리하는 그냥 관리이사. 근데 야 너 중개 보조원에 포함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아유 이사급인데. 가오상하지.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여기 포함되니까 응? 고용인이 해당한다면은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니까 고용인에 해당한다? X. 그래도 얘는 이사급이잖아요. 본질, 직책은. 다만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포함된다 하는 것 뿐이라고요. 얘의 본질, 직책은 뭐다? 이사급이다.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사원 그럼 뭐다? 이사급. 사원 그럼 이사급. 고용인 그래야 직원. 두 번째,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만 어디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그래도 걔는 본질은 이사급이다.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냥 포함시켜 놓은 것 뿐이고.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근데 또
용어의 정의잖아요. 용어의 정의.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용어의 정의니까. 아까 제가 용어의 정의는 법률 표현 그대로 다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맞나 틀리나 판단해 보세요. 한번 OX를. 이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맞나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렇게 짧지 않다고요. 더럽게 길었잖아요.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법인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포함 다 나와야죠. 용어의 정의는 법률 표현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요. 뭐 한 가지 빠지면 틀리니까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해는 되는데, 그죠?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외우려고 들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격증이 있는 직원, 자격증 없는 직원, 또 법인에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외우기는 쉽지 않다고요.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보조원이래요.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것도 틀려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 나와야지.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것도 나와야죠. 그냥 단순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뭐 한 가지 표현이 빠져 있으면 틀린다고요.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제가 고민을 해봐도 외울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기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세 가지. 그것도 안 되면서 나 이거 외워봐야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외워야죠. 중요한 것들을. 그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파란색 5번의 소속공인중개사 첫 번째 줄에 있는 가로 내용을 볼게요. 가로 내용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사원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죠? 이사급 사원 재발 이사급.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아,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포함되는구나. 이사급들 다 포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다 나와야 되고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6번의 중개보조원은 뭐가 키워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니까. 그리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슬쩍 바꾼다고요. 거래계약서 작성 X, 확인 설명 X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중개와 관련된 것들은 보조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보조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나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2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공인중개사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내용이에요. 시험 관련 내용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관련 내용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파란색 1번 시험 시행기관 원칙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우리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얘네들이 시험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뭔가를 하면 지자체니까 지방마다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원칙은 그래요. 시도지사 따로 문제 내고 인천광역시장 따로 내고 경기도지사 따로 내고 부산광역시장 따로 내고 제주도 따로 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예? 그럼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쉬운 동네 가서 본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 살아도 꼭 서울에서 봐야지.
봐야 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부산 가서 보셔도 돼요. 접수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부산 쉬우면 부산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소문이 돈다고 이게 또. 항상 한 여름쯤 되면은 막 소문들이 돌아. 문제가 어렵다더라, 뭐 한다더라, 뭐 내년에 영어 추가된다더라, 뭐 주간식으로 바뀐다더라. 헛소문들 막 돌아. 당연히 이런 소문 돌겠죠. 접수하기 전에는 어느 동네가 쉽다더라.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접수하죠, 다들. 쏠리죠, 그러면 당연히. 부산까지는 괜찮아. 만약에 제주도가 쉽대요. 거기 가서 봐야죠, 그러면. 무조건 접수해서 봐야지.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헤엄쳐서 가고, 무조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쉽다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쏠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이렇게 부르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이면 국장. 국장이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도지사는 지방마다 다르게. 국장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방마다 문제가 다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쏠리는 문제.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문제가 똑같죠.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이구나. 예외적. 국장. 그래서 문제 개판으로 내면 누구 찾아가죠? 국장 찾아가요. 국장 나와. 머리 밀고선. 안 나와요, 근데. 괜히 머리만 밀었어. 나오라고 했는데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머리 밀고선 그냥 가도 되는데 국장 나와 해도 되는데 안 나오니까 머리까지 밀고 가잖아요. 문제 개판으로 내면 안 나온다고요. 머리 밀 필요 없다고. 붙는 게 중요하지 그게. 꼭 보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꼭 그러더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붙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올해도 이제 수강생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배운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배운 거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 막 쳐들어간다고 막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어렵다고 문제가 2차 과목이 중개사 빼놓고 막 공법 정말 손도 못 댔다고 막 난리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죠. 뭐 그냥 공부 안 하신 거지 본인이.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갔다가 국장 나와 머리 밀고선 망신나. 너만 그런 거야?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하셨어야죠. 하고선 그렇게 해야지. 됐고. 근데 그분은 붙었어요. 그래도. 왜냐면 2차만 했거든요. 2차만 하면 웬만하면 붙거든요. 웬만하면. 2차만 하신 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늦게 시작한 거. 2차만 하니까 한 5월달이나 6월달부터 해봐야지. 그럼 그때는 약간 좀 불안해. 너무 이게 다음 주 돼보세요. 다음 주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 기억이 안 나요. 까먹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2차만 하는 분들이 5월달에 나왔대. 앞에 작년에 공부한 거 다 기억 안 나요. 다 까먹어. 본인은 기억날 줄 알았더니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면 너무 공부할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안 되시는 경우 많죠. 근데 정상적으로 그냥 최소한 1월달 아니면 늦어도 3월달부터만 시작하셔도 2차만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차만 하시면. 근데 보통 이제 오히려 2차만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니까 더 불안해서 일찍 하시죠 그냥. 왜냐면 붙는 게 나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지. 뭐 공부가 직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빨리 끝내고 중개업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공부가 지금 수험생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 어쨌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다. 시험 문제 개판으로 내면 머리 밀고 가서 국장 나와 하는데 나오지는 않더라. 그렇게 누가 원칙인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왜? 꼭 국장이 원칙 같잖아요. 국장이. 그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원칙. 지방마다 문제가 다를 수 있구나. 근데 시도지사건 국장이건 얘네들이 직접 문제를 내지 않죠. 누가 내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일을 맡겼거든요. 자격시험 관련된 그런 일들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다 맡겨서 우리 접수할 때도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사이트 가서 접수하고 해요. 거기서 문제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업무 위탁이라고 불러요. 시험 업무의 위탁. 위에 사람이 일을 맡겼다. 국장이건 시도지사건 높은 사람들인데 직접 문제 내지 않고 좀 더 전문적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제를 맡겨서 거기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시행기관장이다? X.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심부름꾼. 시험시행기관장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장인 거지.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그냥 심부름꾼이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딴 데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전에는 토지공사였어요. 토지주택공사 그 전에는 토지공사였거든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따로 있다가 통합돼서 토지주택공사 바뀐 건데 그 전에 토공에서 문제를 냈었어요. 토공에서. 그 전엔 또 어디였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었어요. 근데 문제 개판으로 내니까 취소하고 한번 바꿨었어요. 토공으로. 또 바뀐 거고 그렇게. 위에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름 되면 한 7월달, 8월달 되면 또 이런 소문도 돌아요. 문제가 협회로 바뀌었다더라. 그렇게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문제를 낸다더라. 그런 소문도 돌아요. 안 돌아요. 그럴 리가 없어. 시험 문제 내는 건데 전문적인 건데. 예. 산업인력관리공단 사이트 들어가 보면 각종 자격증 관련된 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내요. 협회로 안 바뀌어요. 뭐 협회로 바뀌니까 문제가 어려워진다더라. 왜요? 결론은 헛소문들이 결론은 똑같아요. 문제가 어렵게 된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도 엄청 났었지. 작년에 문제가 좀 쉬웠거든요. 26회 때가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 쉬워서 올해 또 접수생도 많으니까 문제가 엄청 어려울 것이다. 소문들. 엄청 소문 돌았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작년보다 어려웠지만 정상적인 난이도였다고요. 작년이 유리 없이 쉬웠던 거고 그냥 올해 정도는 1년 공부하시는 분들이 붙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요. 네? 작년에는 얻어 걸릴 수도 있었다고요. 2차가. 2차 포기했는데 2차에 붙었어요. 같이 봐서. 중개사법이 엄청 쉽게 나와갖고. 예?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짜증나잖아요. 그것도. 나만 붙어야 좀 괜찮은데 이게. 공부 안 한 얘까지 붙으면 좀 그렇지. 예? 공부하시면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헛소문이 모든 결론은 문제가 어렵다더라. 근데 그런 건 다 헛소문이니까. 그 소문이 돌 때는 아직 문제도 안 냈다고요. 뭘 문제가 어려운지 진짜 어떻게 알아. 다음 2번 응시 자격 제한 보시면 시험 못 보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죠. 1번 자격 취소자. 뭐죠? 자격증 날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고 친 거예요. 그냥 자격 취소. 웬만하면 자격증 안 날라가요. 웬만한 중개사고 쳐서는. 아주 심한 잘못을 해야 자격증 날라가요. 그럼 그 사람은 3년간 시험 못 봐요.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3년간 볼 마음도 안 생기겠죠? 그리고 2번 시험 부정행위자. 시험보다 컨닝해서 걸린 거죠? 그러면 5년간이나 시험을 못 봐요. 컨닝해서 걸리면 5년간.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가 5년. 5년간. 시험보다 컨닝해서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이게 거의 없겠죠? 안 맞다 그러면 되니까. 뭐 증거물 없으면 안 맞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어떤 경우죠? 답안지를 늦게 낸 거죠, 이거. 답안지를. 시간 내 안 내고 원래 땡 치면 답안지 스톱이고 답안지 딱 다 내야 돼요. 다 걷어간다고요. 근데도 계속 이제 마킹 해야 되니까 마킹은 시험지 옮겨 적어야 되니까 막 적는다고요. 근데 이제 심한 감독관들은 못 적게 한다고요. 그래도 계속 적으면 와서 답안지에다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5자를 써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나 5년간 시험 못 보는구나 그거예요. 빨간색으로 5자를 쓰면 그건 못 쓰게 막아야 돼요. 최소한. 그거 적혀 있으면 나 5년간 시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그거 이외에는 뭐 커닝하는 건 거의 없죠. 그리고 커닝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해요? 남들이 지금 내 거 보고 베끼는 판국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남의 걸?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형이 달라요. 이게 A형, B형 두 가지거든요. 앞뒤로 책형이 달라요. 볼 거면 대각선으로 봐야지. 대각선 같거든요. A, B, A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각선이 같은 책형. 근데 또 대각선 안 나와요. 또 시험 결시생도 많아요. 왜요? 볼 수가 없어. 그냥 하신 대로 하면 되고 공부해서 붙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2명이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인데 이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이 옛날에는 시험 시행일부터 5년이었어요. 시험 시행일부터 5년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연히 컨닝해서 걸리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에요. 시점이. 시험 시행일부터 5년 X. 거기다 살짝 한번 적어볼까요? 시험 시행일 플러스 5년이 아니라고요. 이게.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플러스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된다. 이렇게 되죠. 왜 시험 시행일부터 5년이 아니죠? 시험 시행일부터 5년 지난 다음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5년 지났으니까 바로 볼 수 있네요 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뒤에 걸렸어도 시험은 무효고 그때부터 새롭게 또 5년간 못 본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시험 자기가 요 시행일 5년 뒤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커닝한 게 5년 뒤에. 그러면 5년 지났으니까 다시 시험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5년 뒤에 걸렸어도 그 시험은 무효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못 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2명이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2명 빼놓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볼 수 있어요. 이 2명 아니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이 아니니까 시험 볼 수 있다고요. 외국인 시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그거 아니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정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런 분들 시험 볼 수 있어요. 붙기는 어렵겠지만 볼 수는 있다는 얘기지. 정상인인 우리도 힘든데 그분들은 시험장 찾아가기가 더 힘들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볼 수는 있어요. 시험장만 똑바로 찾아가면. 전과자들 감옥에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고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아니니까 볼 수 있어요. 감옥에서 수용자들 감옥에서 볼 수 있다고요. 더 잘 붙어요. TV 안 보고 공부만 하시니까 할 게 없거든요. 법조문 다 외워 그냥. 수석하겠어 공부만 한다 그러면. 옛날에 뭐 감옥에서 뭐 사시 붙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시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데모하다가 감옥 가서 거기서 공부해갖고 시험 붙고 막 그랬잖아요. 가능하다고요 그게 다. 오죽할 게 없으면 거기서 공부를 그냥. 네.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시험 방법을 볼까요? 구분 실시 원칙.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구분하여 시행하죠. 1차, 2차 따로따로예요. 1차 2과목 학개론, 민법. 2차 4과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4과목으로 하지만 시험은 3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 그렇게. 그래서 보고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동시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거기 출제 유형을 보세요. 그냥 기초 강의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한번 보면 다 알거든요. 양가로 1번 1차 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이에요.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깜짝 놀랄 거는 양가로 2번에 있는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논문형이 원칙이에요. 우리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다 논문형이 원칙이라고요. 주관식이 원칙도 아니에요. 논문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빵점. 쓸 말이 없어. 그러니까 빵점자가 속출할까봐 그럴까봐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한대요. 지금처럼. 지금이 그렇잖아요. 1차 따로 2차 따로인데 같은 날 동시에 본다. 그러면 2차도 선택형 객관식이 또 원칙이 돼요. 그때만. 그러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무조건 같은 날 봐야 돼요. 다른 날 보게 되면 2차가 어떻게 논문이요. 붙을 수가 없다고요. 붙을 수가. 그러니까 간혹 보면 이걸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1차와 2차를 좀 다른 날 보면 안 돼요? 한 달 뒤에? 그럼 1차 잽싸게 붙고선 한 달 동안 공부해갖고 2차 또 붙고 그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1차와 2차를 같은 날 안 보고 다른 날 보면 1차 붙고선 한 달 동안에 잽싸게 해갖고 2차 붙고 근데 그게 힘들다고요. 왜? 논문형. 못 붙어요. 이게. 1차와 2차는 무조건 같은 날 봐야 된다니까요. 1년 뒤에 봐도 다른 날이잖아요. 그러면 또 논문형 무조건. 1차와 2차가 같은 날
1차 끝나고 2차를 보게 되는 지금 같은 구조가 돼야만 2차가 무조건 객관식이라고. 그 날짜가, 보는 날짜가 달라지면 2차는 논문형이라고. 1년 뒤건 10년 뒤건 못 붙어요. 논문형을 어떻게 붙어 우리가. 논문형을. 사시도 논문형이잖아요. 2차 시험은 논문형이잖아요. 평균이 60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논문형은. 커트라인이 50점도 안 나와요. 47점 뭐 이래요. 논문형은 그렇게 어렵다고요. 논문형. 우리는 60점 넘어야 붙는데 그럼 60점차가 한 명도 없는데. 응? 이게 어쨌든 그래서 2차 시험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같은 날 보자.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다른 날 보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죽여버려야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무조건 같은 날 봐야 돼요. 그래야만 객관식이 되니까. 양가로 3번은 일부 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죠. 1차 붙었으면 다음 회 안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거 가끔 모의고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본 시험은 나온 적이 없어요.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다음 연도의 2차 시험을 면제한다. 아니에요. 다음 회지 다음 연도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다음 연도죠. 매년 보니까. 근데 시험을 매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시험. 1년에 2번 볼 수 있고 시험을 아예 안 볼 수도 있고 경연제로 볼 수 있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회라고 나와야지 다음 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해에 1차 시험 면제한다. 그래서 1차 붙으면 올해 1차 붙었으면 이제 내년에 1차 안 보고 2차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1차 붙었대요. 1차 붙고선 계속 면제다. 그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면제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1차 붙고 그 다음 연도에 2차는 꼭 붙어야 한다고요.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죠. 하고 나서 자랑 엄청 하네요. 자기 1차 붙었었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죠. 2차를 떨어진 게 중요한 거지.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그걸 떨어진 게. 딱 한 번만 면제예요. 그리고 접수는 해야 돼요. 접수까지 면제가 아니라고요. 접수는 똑같이 해야 돼요. 접수는 2차 시험만 보더라도 접수는 지금 접수가 1차만 볼 뿐 1차, 2차만 보시면 2차 종합 같이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이렇게 접수가 돼요. 나 1차만 볼 거야. 접수할 수 있어요. 나 1차 면제면 2차만 접수하시면 되고 종합으로 하시면 1차, 2차 다 그렇게 통합으로 접수하시는 거고 접수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 대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여자였는데 얘가 이제 공인회계사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1차를 붙고선 약간 애가 좀 약간 왕따였어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였는데 저랑은 좀 친했죠. 근데 이제 1차를 붙고 2차를 공부하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 오빠, 접수하는 거였어요? 접수를 안 한 거야, 이거 접수를. 똑같거든요, 모든 시험이. 1차 면제여도 2차는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까지 면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가 그걸 어떻게 알고선 당연히 접수를 했었어야죠.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울면서 전화했죠. 왕따이다 보니까 누가 말을 안 해줘갖고 몰랐던 거죠. 그거. 접수까지도 면제구나. 가서 시험만 보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왜? 돈 받아내야 되거든, 접수료 이거. 아니 같이 했다가요. 2차 시험에서 나락이 있으면 그것도 2차만 합격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종합으로 보신 다음에 1차만 붙고 2차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건 괜찮죠. 근데 그 반대로 1차 떨어지고 2차가 붙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면 1차만 하셔서 1차만 붙을 수도 있고 종합으로 했다가 2차 떨어지고 1차만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회에 1차 면제 2차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차, 2차 다 붙으면 그냥 합격인 거고 한 번에. 근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다? 1차 떨어지고 2차 붙고 이러면 그냥 떨어진 거라고요. 2차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이제 1차, 2차 종합으로 그냥 다 같이 공부하시고 1차 시험 본 다음에 2차 보는 거 종합으로 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합격자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차 떨어지고 2차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라고요. 그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차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1차가. 민법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민법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민법이 안 되면 1차가 그리고 이제 쭉 공부하시다가 어떤 분들이 만나면 여름쯤 되면 2차를 포기해요. 줄여서 2포자라고 불러요. 2포자.
2차 포기했다고. 2포자. 너무 힘드니까 어우 나 2차는 그냥 포기하고 1차만 해야지. 1차에 집중하신다고요. 2차 포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왜 2차를 포기하는 거냐면 2차가 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1차가 안 나오니까. 1차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1차가 나와야 2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가 안 나오니까 2차를 포기한다고요. 그냥 2차가 안 나와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2차는 이 공인중개사법 이 우리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이게 웬만하면 80점 나와서 요거 80점 이상 받고선 2차를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2차를. 다른 거 50점만 맞아도 다 되는 건데 그거. 이게 80점 나오면 50점이면 반타작이잖아요. 1년 공부하면 20개는 맞추죠.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80점 이상 나오니까 해서 2차는 웬만하면 붙는데 1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쯤에서 2포자들이 막 속출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제 1차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요. 예. 민법이 적어도 4월달까지는 웬만큼 돼야 돼요. 4월달까지는. 늦으면 5월, 6월달까지는 민법이. 웬만큼 해서 70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민법이. 그래야 이제 2차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려면 무조건 이제 2차 수업 듣는 날도 돌아가셔서 민법 공부. 민법 듣는 날도 민법 공부. 학개론 수업 듣는 날도 가서 민법 공부. 거의 매일 그냥 민법이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한다고요. 예. 민법은 공부하면 반드시 올라요, 점수가. 학개론은 제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예. 약간 좀 그래요, 이게. 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민법은 법 과목이니까 공부하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꼬박꼬박 나오게 됐다고. 이게 재밌죠.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오르고 하니까 공부할 맛이 나는데 학개론은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약간 그래요, 학개론이. 예. 근데 민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내 점수가. 내가 어느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70점, 80점 나왔으면 본시험장에서도 그 정도 나오세요. 그분들은.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걸로 해서 전략 과목을 삼으셔야지 학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공법을 나는 2차에서 전략 과목을 삼을 거야. 내년에 저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거 안 돼. 할 수 있는 거 예측 가능한 과목들을 민법, 중개사법, 전략 과목 삼으셔서 그렇게 목표로 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민법이다. 민법이 돼야만 된다. 이게 빠르면 4월달까지. 아무리 늦어도 6월달까지는 민법이 웬만큼 70점 이상 나오게 되니까 많이 공부하셔야 한다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근데 수업을 잘 듣고 하시면 다 돼요.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 다 뭐 올해도 붙고 했는데요. 뭐 작년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 다 올해 붙고 했는데 1년 만에. 그분들이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수업만 듣고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잘 더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듣거든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대로 하시는 거. 근데 그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왜 그걸 또 하시냐고. 그럼 버리고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시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여름 지나면 혼자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혼자. 집중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학원에서 3시간, 4시간 수업 듣는 게 혼자 공부하는 거 거의 일주일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본인들이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끝까지 학원 나오시고 수업을 끝까지 듣고 뭐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딱 동영상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잘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나 혼자 정리할 거야. 정리 안 돼요. 정리. 책만 혼자 공부하고 있어. 본인은 공부 안 하고 책만 펼쳐놓고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끝까지 그냥 학원을 믿고선 끝까지 1년 동안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된다고요. 개근상을 목표로 하시라고요. 우등상이 아니라 9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학교만 꾸준히 나가도 60점 맞았잖아요. 우리가 양은 맞았잖아요. 양은 60점이 양이었으니까 개근상 받아도 그 정도는 됐으니까 그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공부 방법 그렇게 됐고 뭐 나머지는 뭐 시험 시기는 보세요. 양거로 4번 시험 시기 볼게요.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니까 2번 볼 수도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읽어보지 마세요. 왜? 너무 끔찍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쇠가파지게 공부했더니 시험 안 보겠대. 미쳐버리지. 안 볼 수도 있구나. 2번 볼 수도 있고 무조건 1회 본다. 그게 아니라고요. 뭐 공고도 2번 나오게 되죠. 공고도 우린 특이하게 2월 28일까지
겨울에 한 번 공고가 나오고 여름에 공고가 또 나와요. 여름에 나오는 공고가 확정 공고예요. 최종 공고라고 부르는 거.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이 10월 달이니까 90일을 빼면 7월 달에 공고가 또 나오게 돼요. 그렇게요. 공고가 두 번 나오는구나. 그런 거고, 시험 볼 때 공짜가 아니라 돈 낸다. 뭐 그런 것도 1차, 2차 같이 보시면 28,000원 돈 내야 돼요. 됐고, 그리고 1차만 보는 게 가장 싸죠. 과목이 2과목이니까. 2차만 보시는 건 3과목이잖아요. 좀 더 비싸고, 종합은 다 보는 거니까 예, 제일 비싸죠. 28,000원. 근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죠. 응시수수료 반환. 그래서 한 가지만 볼게요. 뭐냐면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볼게요. 3번, 접수 기간 내에 내가 취소했대요. 그럼 전부 돌려줘요.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해버리면. 근데 접수 마감일 지났대요. 그래도 취소하면 돌려줘요. 일부를.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또 그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취소해도 50% 돌려줘요. 문제는 접수 마감일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갈등하다가 좀 자신 없는데 접수 마감일 취소. 그걸로 그냥 술 마셔야지. 접수 마감일에 취소한 거예요. 몇 프로 반환?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에 취소해도 전부 반환이에요. 접수 기간 내 취소하는 거잖아요. 3번에.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수 마감일은 접수 기간 내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4번 보시면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접수 마감일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접수 마감일 취소는 전부 반환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접수 마감일 지난 다음에 취소해서 반환받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취소 안 하시더라고요. 결시생이 많아서 돌려줄게 그런 의도로 이거 법을 신설한 거거든요. 가보시면 결시생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 시험을 안 봤으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신설했는데 취소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왜냐면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도 붙을 것 같아. 시험에. 괜찮다고요. 언제 자신감 떨어지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꿈자리가 사나와. 그래서 안 가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때는 반환이 없으니까요. 예. 5번을 보시면 사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일부터 10일 이내,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그때까지는 취소 안 한다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반환도 해주는구나 보시면 되고, 합격자 결정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거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1차가 붙어야만 2차가 의미가 있다 그런 거고, 출제위원 문제 내는 사람, 그리고 공인중개사 뭐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큰 의미는 없어요. 됐고, 뭐 자격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음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랑 다음 주에 이제 등록을 30페이지의 등록을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공인중개사랑 시험 붙어서 이제 등록하는 것까지. 그래서 등록 결격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36페이지까지 나가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주. 우리는 특이하게 이 공인중개사법은 앞부분이 어려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용어의 정의도 이거 다 외워라 부담스럽잖아요. 아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뭐 그런 것들도 다른 법, 민법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어렵다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다음 주까지도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또 내용이 쉬워져요. 이제 할만하다. 그래요. 할만하다. 다음 주까지가 어려운 거니까 꼭 나오셔야 한다고요. 이거 꼭 이제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할 때 안 나오고 쉬운 거 할 때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럼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계속 이제 모르게 되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